인생 이막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흙을 만지며 사는 소박한 꿈을 꿉니다. 특히 아는 사람도 있고 내 땅이 있을지도 모르는 연고지 유턴 귀농. 은 실패 확률이 낮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연고지 라는 믿음이 오히려 실패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한 농촌경제연구원이 장기 추적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절반 이상이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선입견과 텃세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으로 돌아갔다가 고향 사람이 더 무섭다 며 쫓겨나듯 나와야 했던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알던 고향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0년간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금을 털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김성호 씨.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친구들도 몇몇 남아 있었고 길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도 다 아는 얼굴이라 생각했기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트럭을 몰고 읍내를 돌 때마다 팍팍했던 도시의 삶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고 작은 사과 과수원을 시작하려 첫 삽을 뜨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이 굳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대뜸 마을에 새로 들어왔으니 마을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는 말을 꺼냈습니다. 김성호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되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도시 물 먹더니 깍쟁이가 다 됐다 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황당함에 기금 납부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된 사례들처럼 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의 진입을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막아서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심지어 마을 방송 스피커를 통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비난이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성호 씨는 공사를 중단하고 사람에 대한 깊은 상처만 아는 채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그에게 실패의 원인은 가뭄이나 병충해가 아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김성호 씨의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 같지만 그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촌경제연구원이 또 다른 보고서는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상호 이해 부족과 오해를 꼽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은 귀농인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쉽게 정착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라에서 돈 받아서 편하게 농사 짓는다 는 선입견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는 시기심으로 변질되기 쉽고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고 돌아온 유턴 귀농인일수록 이런 미묘한 감정의 벽을 예상하지 못해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을 발전 기금 역시 가장 대표적인 갈등 요인입니다. 명확한 규정 없이 이장이나 특정 그룹의 영향력 아래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의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지를 시험하는 길들이기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거부하면 김씨 사례처럼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사업 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암묵적인 통행세인 셈입니다. 오히려 연고가 있다는 사실이 고향 사람이니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 부당한 요구를 더 쉽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는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사생활을 존중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많은 농촌 지역은 여전히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강합니다. 마을의 대소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개인의 사정이 공동체의 논리 뒤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 부터 마을 행사에 왜 빠지냐 까지 사소한 오해를 낳고
점차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성호 씨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연고지라는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씁쓸한 현실이 귀농의 꿈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귀농 경험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귀농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미리 배워야 할 것들 대부분이 귀농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연고지 귀농의 가장 큰 함정을 꿰뚫는 말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어릴 적 고향의 모습과 현재 농촌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의 인심, 마을의 정치 지역, 토지 이용 갈등 등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땅이 아닌 마을을 답사해야 합니다. 귀농을 결심했다면 최소 1년은 해당 마을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단순히 땅의 상태나 경치만 보지 마십시오. 마을회관에 자주 들러 어르신들께 음료수라도 건네며 분위기를 살피고 이장님뿐만 아니라 최근 1에서 2년 내에 정착한 다른 귀농인들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갈등은 무엇인지, 마을 발전 기금 같은 불문율이 있는지, 마을의 주요 행사와 분위기는 어떤지 등 구체적인 질문으로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주인공이 아닌 막내가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도시에서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마을의 신입이자 막내입니다. 먼저 다가가 허리 숙여 인사하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의 작은 행사나 굳은 일에도 소매를 걷고 나서며 얼굴을 익히고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은 갈등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먼저 공동체에 녹아들려는 노력이 텃세 라는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오해를 풀고 자신만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한 오해가 느껴진다면 먼저 투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며 다가가면 경계심을 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마을을 위해 활용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찾아보십시오. 컴퓨터를 잘 다룬다면 마을 서류 작업을 돕거나 사진을 잘 찍는다면 마을 행사 사진사 역할을 자처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우리 마을의 소중한 일원이 될 것입니다. 넷째, 최소 3년은 버틸 비상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귀농 선배가 조언했듯 귀농 후 최소 3년간은 수입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부당한 요구에 쉽게 굴복하거나 반대로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든든한 비상자금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계를 맺어갈 여유를 줍니다. 연고지 유턴 귀농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땅이나 돈이 아닌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알던 고향이라는 환상과 농촌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제2의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농사 기술 이전에 마을에 스며드는 법을 먼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귀농은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입니다. 땅을 얻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낭만적인 꿈을 성공적인 현실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